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지금 우롱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5개월 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보면 8월 11일이면 1심 구속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1일 0시가 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그때까지 1심 판결을 못 내리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정해진 상황인 거고. 네, 근데 문제는 보면 어떤 일이 작용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5부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면은 그때까지 재판을 갖다 못하기 때문에 8월 11일 0시가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가 알아서 너 보석을 갖다가 보석으로 나가 그때부터 조건을 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붙잡아 구속시켜 놓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법률적으로는 지금 재판이 그때까지 이루어질 수가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원래대로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8월 11일 날 0시를 기해서 나옵니다. 나온 상태 재판이 계속 되는 거예요. 미리 풀어주겠다 이거죠. 미리 보석으로 내보내겠다는 보석으로 내보낸 조건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마침 재판 중입니다만은 이명박 지금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사례가 뭐냐니까 주거지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 금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와도 접촉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의 가택연금이네. 가택연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른바 추가기소해서 계속 그 어떤 구속기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보면 법원에서 꼼수 중에 꼼수인 그야말로 직권보석이라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지금 가택연금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문제는 황태수 TV에서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렇죠. 양승태가 옳았다죠. 양승태가 옳았다. 그리고 오늘 헌법을 만든 재헌절에 전임 헌법 수호자가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인데 양 대법원장에 그게 걸려 있는 게 이제 직권 남용 부분인데 첫째 우리가 그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서 그 행정부와 청와대가 거래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 2판 4판 이유로 설명했잖아요. 자, 대법원장이지만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대법원 예산을 누가 편성해 주나요? 대법원이 자체 편성하나? 아니죠.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법관들 법관들 해외 어디 파견하고 어디 정부 부처 파견하는 거 기재부에서 합니다. 기재부에서 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판인데 행정 담당하는 저 양승태가 그런 거 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문제도 지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징용 피해 이 문제 관계를 청와대와 그 협의하면서 판결을 계속 늦춰오는 게 사법농단이야. 원래 우리 주호영 의원 전화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국제적으로 규범이 되어 있는 것이 사법 자제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한 나라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원 보이스가 나와야죠. 대법원이라고 해서 정부의 외교 정책과 반하는 이 사실상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김능환 대법관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사법 자제 원칙이고 그걸 했는데 이걸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잡아놓았으니까 양승태를 가둬둘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직권남용이 아니다. 거기다 최근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도하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현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때 노무현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5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 정부 대책 회의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 1965년에 한일 기본협정에서 청구권 협상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냐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7년에 정부 예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72,631명에게 6,184억 원을 지급했다. 6천억 원 그러니까 대략.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저 한일 경제 전쟁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는 저기 무슨 뭐 경제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인 문제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네. 이 강제징용 문제 우리 얘기를 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옛날 일들이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도 물론 그 전체 위원회 정부 위원회 결정은 그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건 65년 정부 간 협정으로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네. 문재인은 소설을 달았어요. 소수견을 냈죠. 그러나 이 전체 정부 노무현 정부가 결정하고 청구권이 정부까지 집행합니다. 집행을 다 한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를 낼 것도 없어. 이제 자기가 그때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의 결정, 네. 정부의 결정이죠. 뭐 대법원 판결은 마찬가지야. 네.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네. 지난해 10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보면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번에 7월 25일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죠. 아직까지는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자, 검찰은 보세요. 우리가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켰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을 했다고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어거지죠, 어거지. 두 번째 보면 8월 11일이면은 보면은 현재 계속 구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꼼수로서 뭐 직권 보석하겠다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얘기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지금 즉각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즉 공소를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석방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양승태가 사법농단이라고 우리가 아니지.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지난 2년 동안 공격해서 만들어놓은 가상의 네. 그 범죄 혐의가 가상의 틀이죠. 예. 프레임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네. 아니 뭐 무슨 이런 소설도 없고 도대체 공소에서 검찰이 나를 저 법정에 넘겨가지고서 처벌받게 하려는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특정이 안 된다는 거야. 양승태 네가 사과 250만 원쯤 트럭채 띄워서 팔아먹었다는 게 아니고 뭐 어리버리 뭐 무슨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네가 어느 사관지 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트럭채로 갔는지 아니면 뭐 저 과수원에서 땄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직권남용이야. 이거예요. 직권남용. 너 저기 상고법원 대법원의 법정에 상고법원을 만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상고법원을 해서 국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와 협의를 해야지. 상고법원을 대법원장이 야 대법관 다 모여 12명 모여가지고 자 오늘부로 상고법원을 만든다 땅땅땅 때리면 대법관들 모여서 때리면 상고법원을 만들어지냐고 행정부에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비가 아니라 협의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대법원장이 자 내년도 대법원 법관들 임금은 25% 증액시키고 법관들 그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고요. 국회하고 또 보면 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평생 법관으로 사신 분이 그 공소장 내가 정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야 내가 이제 니들 평생 써올리는 공소장 보고 판결해가지고 했는데 자괴감을 느낀다. 네, 그렇죠. 이게 소설을 써도 좀 잘 써야지. 소설을 써도 그럴듯하겠어요.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 징용 청구권 문제를 가지고 됐고 네. 지금 문제 양승태의 범죄 혐의가 사실상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이 흐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은 공소 취하해야 되고 당연히 공소를 취하해야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황태순 대법원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막 수사하다가도 이건 터무니없다 그러면 내사 종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사 종결 공소 취하 검찰의 권한이니까 이게 또 꼼수 써가지고서 집에 가택연금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소 취하해서 없애고 자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하나 풀어야지. 2005년에 이거 한일 청구권 협상 1965년 청구권 협상으로 해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이제 법적 이런 게 없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거는 억울함을 해소해줘. 그래서 6천억 들어가지고 끝낸 거 아닙니까? 그게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도 고민일 거야. 이거 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기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한일 청구권 협상 살아있다고 지금 바닥바닥 우기는 사람이 그럼 나는 그때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검찰 나 기소해줬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나 문재인 아유. 대통령입니다. 2005년 내가 결정 내린 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반역한 행위였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내란 죄로 기소해 주십시오. 자, 이리 주면 안 되고. 자, 저는 자, 우리 항대준 TV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네, 우리 그동안 우린 저 양승태 이렇게 잡아넣는 게 옳았다. 안 됐다고 했으니까. 2판, 4판부터 양승태 옳았다. 그다음에 검찰이 공소 취하해서 네. 빨리 풀어주세요. 이거 그리고 이제 역사의 법정 그리고 우리 사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되는 우리 사회 전체의 합리적 지혜로서 결정이 내려야 될 문제지. 네. 검찰이 전 대법원장 올가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범죄미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저 내보내고 그러면 안 되지. 거기에 또 함께 춤추는 또 일부 법관들 조금 보면은 역사를 긴 눈으로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측근들, 그 이제 변호인들이 입장이 대충 나왔어요.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을 무제한으로 하지 말고 아무리 길어도 6개월까지만 구속하라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남은 구속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지내면 구속 만기를 풀려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조기에 직권으로 석방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 이거 하겠다고 검토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네. 부장판사 박남천 판사님. 네. 그래 전직 대법원장인데 그래 보석 조건에 주거지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가족 변호인 제외한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국가원수한테도 그랬는데 뭐. 재헌절날 법이 그야말로 법 기술자들에 의해서 농단당하는 모습을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은 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시고 즉각 석방하십시오.